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세와 구글의 클라우드 실적 우려로 인해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앞서 공개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성장률이 나란히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클라우드 부분에서 희비가 엇갈리며 이로 인해 주가의 움직임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인공지능 패권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마소와 구글은 클라우드 실적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소는 이날 개장 초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단번에 345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마소는 3분기 56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545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덩달아 순이익도 전년 대비 27% 증가한 222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어 이번 실적은 클라우드 부분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 증가한 24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이는 시장 예상치 234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구글은 이날 개장 초부터 주가가 7% 이상 하락한 127달러에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구글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766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96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이는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에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마소가 20%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은 절반 정도인 10%에 그쳐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실적은 마소와 구글 모두 좋았음에도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두 기업의 주가 향배를 엇갈리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 결과는 마소의 애저가 경쟁업체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한편 이날 나스닥이 다시 2% 이상 하락을 하게 된 배경은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앞서 5%를 웃돌며 시장을 압박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다시 4.95%까지 오르면서 시장을 흔들었고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12%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장기금리 상승세는 금리에 민감한 기술 성장주의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직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의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4.39달러로 시장 예상치 3.63달러를 상회했고 매출은 341억 4,6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메타의 핵심 지표인 데일리 유저와 먼슬리 유저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이처럼 메타가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취했기 때문이죠. 메타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구글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다 할 수 있는데 메타는 지난해 11월 88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올해 2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단번에 180달러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후 메타는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에서 13%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덩달아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4% 이상 상승을 했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올해 10월엔 주가는 330달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메타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직후 한때 4% 이상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이에 9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4.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나타낼 경우 페드를 둘러싼 긴축 경계감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현재 시장에선 11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7%나 반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마소를 제한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2%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1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아직까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3분기 233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0.6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이 같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 영업이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테슬라는 부진한 실적과 올해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사이버 트럭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거듭된 생산 계획 지연 속에 이제는 대량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져 테슬라의 주가를 크게 흔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4분기 실적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같은 가격 인하로 인해 연구 개발 비용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마진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어 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4분기 실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4% 이상 하락하며 주가는 417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 수 있죠. 엔비디아는 앞서 지난해 A100과 H100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지자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춘 A800과 H800을 생산해 공백을 메워왔지만 데이터 센터 반도체 매출의 약 25%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도 수출 규제 추가 대상으로 지정해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덩달아 전날에 예상했던 30일 유예 기간 없이 이번 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단 말에 주가는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가 지난주 AI 반도체 주머니 지난 석 달간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S&P 500을 보시면 1.43% 하락하면서 지수는 4186선까지 내려왔고 이에 따라 근 4개월 동안 지지해온 4200선이 이날 무너졌다 할 수가 있는데 덩달아 나스닥 역시 이날 2.43% 하락하면서 현재는 12821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 역시 30으로 마감을 하면서 점점 더 시장의 공포는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1.35% 하락하면서 이날은 171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한편 애플은 이날 미국과 일부 시장에서 애플 TV 플러스와 아케이드 그리고 애플원의 서비스에 요금을 인상한다 밝혔고 이에 애플 TV 플러스의 한 달 요금은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4.99달러에서 6.99달러로 올린 지 1년 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애플 TV 플러스 요금 인상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고 애플의 서비스 부분 매출은 현재 아이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믹스는 3분기 수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했고 반면 소셜미디어 회사인 스냅은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나 급등했지만 경영진이 중동 전쟁이 광고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후 다시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스냅은 장중 한때 1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지만 이러한 상승폭은 모두 흘러내리면서 주가는 9달러까지 내려왔고 이어 스냅의 2분기 실적에서도 1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잉 역시 이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의류 소매업체인 갭은 웰스파고가 갭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